치카. 자, 오늘은 플로렌스 게임에서 이빨 닦는 인터랙션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빨 닦는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작업들을 미리 해놨습니다. 이미지들은 애니메이션을 위한 시퀀스 이미지 9개와 커서, 그리고 홈 버튼, 프로그레스 바와 칫솔의 이미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우리가 한번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어떤 레이어로 어떻게 이미지들, 푸더지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일 하단에 레이어,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프로그레스 바를 가려주는 하얀 배경, back.png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위에 애니메이션 시퀀스 파일들이 다시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하단부에 제일 밑바탕이 되는 레이어에 진행 상황을 표시해주는 프로그레스 바가 위치를 하고, 그 위에 삐져나오는 프로그레스 바를 덮어주는 하얀 배경이 존재를 합니다. 그 위에 8개의 애니메이션 시퀀스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칫솔, 그리고 홈 버튼, 그리고 제일 위에 사용자의 마우스 커서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배치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프로그레스 바가 제일 위에서 그려지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명령어들을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보시고, 한번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는 코드를 한번 같이 보죠. 일단 제일 처음에 전역 변수들을, 어떤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전역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일단 p이미지 배열 이름은 브러쉬 애니메이션, 브러쉬 애니라는 이름으로 총 9개의 p이미지 변수가 있는 변수들의 아파트 같은 거죠. 큰 아파트를 지어놓고 거기에 9개의 p이미지들을 각각 너는 영호실, 너는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그렇게 이미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p이미지 배열은 커서즈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3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변수들, 단독으로 존재하는 p이미지 변수들이 브러쉬, 바, 홈 버튼, 그리고 백, 이렇게 총 4개가 존재를 하고 있죠. 일단 셋업에서는 사이즈를 이전과 동일하게 넓이는 1000, 그리고 높이는 700으로 설정을 했고요. 2개의 반복문을 통해서 브러쉬 애니의 로드 이미지 명령어로 파일 이름들이 모두 시퀀스화 돼서 애니 언더바 0, 1, 2, 3, 4, 5, 7, 8까지 있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각각의 0번에는 애니 0, 1번에는 애니 1.png를 넣어줘라. 언제까지? 9보다 작은 8까지 반복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3번 반복하면서 각각 커서즈 0, 1, 2번 방에 커서 언더바 0png, 1png, 2png 총 3개의 파일을 반복해서 넣어라 라고 코드를 짰습니다. 각각의 개별 p이미지 변수들에는 로드 이미지 명령어로 브러쉬에는 tbrush.png 파일, 바에는 pbar.png 파일, 홈 버튼에는 home.png 파일, 백에는 back.png 파일을 이렇게 로드해 주는 걸로 우리 셋업 설정이 끝나게 되죠. 실제 루프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은 어떠한 인터랙티브 요소들도 없기 때문에 이미지들만 그냥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백그라운드는 흰색 255로 깔고, 제일 처음 제일 하단부 레이어의 이미지 명령어로 바, 프로그레스 바죠. 이 친구를 지금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오도록, 자기 위치에 정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우리 사용했던 그런 방법, 마우스에 붙여서 프린트 라인 명령어로 지금 X좌표가 어디고 Y좌표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미리 측정해 놓은 것은 검은색 바가 완전히 왼쪽에서 사라져서 전체가 하얀색 바인 상태가 X좌표 20픽셀이었고요. 이 검은 바가 오른쪽 끝까지 가서 전체가 파란색이 되는 게 바로 X좌표 310픽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 놨고요.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넓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화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표시되는 이 부분의 Y좌표 중앙이 바로 515픽셀이어서 이렇게
설정해놨고요. 그 위에 프로그레스 바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보이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가려주는 백 이미지가 0.0 화면 요 좌측 상단에 위치를 하고, 그 위에 브러쉬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나머지 정중앙에 보이는 프로그레스 바들을 이렇게 가려주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 위치는 X좌표 178, Y좌표는 51인 이 위치고요. 현재는 인터랙티브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첫 번째 프레임 0번 P 이미지를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 위에 브러쉬, 우리 칫솔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네모, 하얀 네모 박스 Y축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바로 이 605 픽셀이 되고요. 제가 먼저 사전에 한번 프린트 라인을 통해서 재봤을 때 레프트 핸드, 이 브러쉬가 왼쪽 끝에 이 정도면 난 여기까지만 오게 하고 싶어 하는 위치가 X좌표 330 픽셀, 그리고 정 가운데 오는 게 465 픽셀, 그리고 오른쪽 끝에 닿는 게 605 픽셀로 저는 측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 그림에서 측정을 해서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래, 아니야 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넓게 움직일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홈 버튼이 X좌표 885, Y좌표 20 위치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서는 그냥 커서 제일 첫 번째 이미지가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루프, 드로우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칫솔 브러쉬를 우리가 게임에서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에 잡히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죠. 그러면 브러쉬의 좌표는 더 이상 고정된 360, 605 이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수, 변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 X라는 변수, 그리고 브러쉬 Y라는 변수로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아까는 적당한 그냥 한 345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화면의 정중앙에 오도록 465로 이제 맞춰 줍시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죠. int 타입으로 브러쉬 X는 465고요. 그리고 int 타입 브러쉬 Y는 초기 값으로 605를 받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브러쉬 X와 브러쉬 Y 변수의 변경사항을 주지 않는 한, 변동을 주지 않는 한 브러쉬 X는 465, 브러쉬 Y는 60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브러쉬 X와 브러쉬 Y 변수를 우리가 드래그 할 때만, 클릭한 상태로 움직일 때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마우스 드래그 펑션을 써야겠죠. 지금 이게 단일 클릭, 그냥 한번 클릭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마우스가 눌린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를 판별할 수 있는 함수 마우스 드래그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void 마우스 드래그드. 마우스 드래그드는 시스템 변수를 체크하는 이벤트 함수고요. 그래서 어떠한 리턴 값도 없기 때문에 void 리턴 값이 없는 펑션으로 사용이 되고, 이 친구는 시스템으로부터 지금 마우스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 변수들을 확인을 해서 그 특정 상황이 됐을 때만 발동을 하는, 자동으로 발동을 하는 그런 이벤트 함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조건에서 무조건 아무 데서나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인다고 칫솔이 따라 움직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영역 안에서만, 지금 이 컨텐츠에서 보면 이 칫솔의 손잡이 부분에서만 유저가 드래그 행동을 했을 때 칫솔이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칫솔 이미지 위에 마우스가 롤오버 됐을 때 라고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프로세싱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롤오버를, 이미지 위에 마우스가 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롤오버 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건문을 통해서 그걸 만들 수 있겠죠.
마우스가 롤오버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마우스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요 네모난 영역 안에 마우스가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시작점은 우리가 알고 있죠. 브러쉬 X와 브러쉬 Y가 시작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 X가 뭐보다 크고 브러쉬 X보다 크고 동시에 마우스 Y가 뭐보다 크다? 브러쉬 Y보다 클 때 일단 첫 시작점 XY 좌표가 됐죠. 우리가 전체 영역을 조건문으로 조건을 걸려면 시작점의 XY 좌표 그리고 끝점의 XY 좌표를 알면 전체 여기서부터 X 좌표는 여기까지 Y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네모 안에 마우스가 존재를 하면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코딩을 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요쯤이겠다 굳이 프린트 라인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한 p이미지 변수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이미지 자체의 넓이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width와 height 명령인데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p이미지에 집어넣던 그 현재 로드되어 있는 p이미지의 전체 넓이 이 친구가 몇 픽셀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몇 픽셀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리턴 값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걸고요. 마우스 X가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현재 브러쉬 X에 이 브러쉬 이미지의 넓이만큼 더해진 게 되겠죠. 그러면 브러쉬 X P 이미지 변수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Y좌표도 한번 해보죠. 동시에 마우스 Y가 뭐보다 작을 때 브러쉬 Y의 이번에는 넓이가 아니라 높이니까 더하기 브러쉬의 높이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 위에 이 브러쉬 이미지 위에 우리가 롤오버를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라 라고 코드를 짤 수 있겠죠. 화면에 한 번에 보이기가 힘드니까 이 친구를 잠깐 이렇게 해놓죠. 여기 실수했네요. 브러쉬 X는 p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X좌표를 넣은 int 타입 변수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 코드가 떴고 브러쉬 X가 아니라 브러쉬 p이미지 변수의 내장 함수인 brush.width 명령으로 이 브러쉬 이미지의 넓이를 가져와서 사용해라 라고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Y좌표를 건드릴 필요는 없죠. 이 칫솔의 움직임은 X좌표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X좌표만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이 X좌표가 이동하는 만큼 이 브러쉬의 움직임에도 같이 적용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바로 직전의 마우스 좌표와 현재의 마우스 좌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 직전의 마우스 좌표 그리고 현재의 마우스 좌표 모두 프로세싱에서 환경 변수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적용한 특정 영역에서 드래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라? 현재 브러쉬 X 값에다가 브러쉬 X 마이너스 빼줘라. 어떤 값을? 직전의 마우스 X 값에서 현재의 마우스 X 값을 뺀 거를 빼줘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마우스 좌표가 직전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으면 숫자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브러쉬 X에 적용되는 것도 숫자가 적어질 거고요. 만약에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직전의 X좌표보다 현재 X좌표가 커지겠죠. 그럴 때는 브러쉬 X도 같이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건 뭐 제 문제죠. 제가 윈도우 마우스 커서 말고 이 안에서 사용할 커서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포인팅하는 커서랑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아예 전체 이미지 작업을 새로 해서 이미지 모드를 코너가 아닌 센터로 맞춘다. 아니면 아예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이 이미지 위에 이 시스템 마우스, 윈도우 마우스가 롤오버 되는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 이미지의 사이즈만큼 조금만 오프셋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프셋을 줄 텐데 일단 정확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커서로 변경을 해보면 요 정도 위치에 오면 그죠. 그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트 라인으로 재보셔도 되고요. 요 정도 위에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윈도우 마우스 포인터는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게 살짝 위로 이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저는 일단 현재 Y 값을 줄여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현재 Y 값을 줄여야 되고 저는 25픽셀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브러쉬 Y 좌표에 모두 마이너스 25픽셀을 한번 해줘보면 되겠죠. 역시 여기도 마이너스 25픽셀. 만약에 여기에 어떤 그 곱하기가 있다면 괄호도 쳐주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다 더하기 빼기만 있기 때문에 괄호는 따로 안 쳐주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마우스가 위로 올라와야 드래그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에만 사람들이 인터랙션 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누군가는 이 칫솔도 이렇게 만질 텐데 이 칫솔 머리 부분에 이렇게 잡는 건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겠죠. 여기를 잡았을 때는 따라 움직이지 않게 손가락 부분에만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전체 이미지의 어떤 롤오버를 체크하는 박스가 이렇게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였다면 이 사이즈를 오른쪽으로 조금 줄이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 정도 줄여서 실제 적용되는 롤오버 액티브 에리어는 이 정도로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한번 100픽셀 정도를 한번 오른쪽으로 이 전체 이미지 사이즈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적게 한 요 정도에서만 롤오버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해. 오른쪽으로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X 좌표에만 플러스 100픽셀 정도를 이렇게 줬습니다. 물론 이 정확한 위치를 나는 정말 칼같이 정확하게 알맞은 위치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프린트 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의 픽셀 값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뭉뚱그려서 한 오른쪽으로 한 100픽셀 정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칫솔 부분에는 드래그가 액티브 되지만 머리 부분에서는 액티브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자, 남은 문제. 지금은 한도 끝도 없이 칫솔이 드래그 돼서 화면 밖으로 안으로 움직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정을 하기 위해서 값을 제한을 해줄 텐데 좋은 함수가 하나 있죠. constraint이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원하는 변수에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라, 어떤 값을 constraint으로 제한하는 값인데 어떤 변수를 방금 직전에 우리가 조절을 했던 브러쉬 X 값을 그 값이 어떤 값이 됐건 최소 값은 330픽셀 그리고 최대 값은 605픽셀로 제한해라 라는 명령을 이렇게 준 거죠. 오타가 있고요. 벌시 X가 아니라 브러쉬 X로 바꿔주고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얀 네모 박스를 넘어가게 되면 칫솔의 움직임을 멈추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칫솔은 움직였고 그렇다면은 이 칫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여우가 이빨 닦는 애니메이션도 한번 적용이 되게 해봐야죠. 그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 칫솔이 움직이는 거에서 치카치카 여우가 양치질하는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려면 일단 제가 만들어 온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루프로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우리가 0번부터 8번까지의 이미지가 있으면 0, 1, 2, 3, 4, 5, 6, 7, 8 균일하게 변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 칫솔의 움직임에 따라서 프레임 넘버가 변하려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숫자 0이 아니라 브러쉬 애니의 어드레스 넘버도 변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역시 int 타입의 프레임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위치가 화면 정중앙에 칫솔이 위치하게 했으니까 이 초기 값을 4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0, 1, 2, 3 4개가 있고 뒤로도 5, 6, 7, 8 4개가 있는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초기 값을 4로 정해줬고요. 이 수가 프레임 넘버라는 변수가 이 칫솔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해주면 되겠죠. 어쨌거나 칫솔의 움직임은 이 마우스 드래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일어나니까 여기에 우리 추가를 해줍시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 넘버에 어떤 값을 대입할 텐데 전체 330에서 605까지 움직이는 이 브러쉬의 거리가 0번부터 8번 프레임, 이미지 프레임의 넘버로 변환이 되면 되겠죠.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도 되지만 굉장히 좋은 유용한 펑션이 있죠. 바로 매핑이죠. 우리가 원하는 변화하는 변수의 시작값과 끝값을 알려주면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비율적으로 맞게
변화를 해주는 그런 편리한 변수죠. 그래서 맵핑 기능을 사용할 거야. 어떤 거를 브러쉬 X 변수를 얘는 330부터 605까지 값이 들어올 텐데 얘를 컴퓨터가 네가 알아서 8부터 0까지로 알아서 맞춰. 제일 왼쪽에 있을 때는 8번 애니메이션 프레임,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는 0번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되도록 네가 알아서 이 숫자를 맞춰 라고 코드를 짰는데 에러가 떴어요. 왜냐면 맵핑으로 리턴돼서 반환돼서 나오는 값은 플롯, 소수점이 있는 수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프레임 넘버를 int 정수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플롯 타입을 int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앞에 int 하고 괄호를 쳐주면 아래 소수점은 버려지고 이렇게 정수만 남는 걸로 정수로 변환돼서 프레임 넘버 변수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보죠. 칫솔을 붙잡고 이빨을 닦는 거에 따라서 여우가 같이 이빨을 닦고 있죠. 여기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이빨 닦는 거를 얼만큼 닦았는지, 지금 닦은 지 얼마 안 됐다, 절반 정도 닦았다, 아니면 이빨을 다 닦았다, 점수를 매길 수 있어야겠죠. 그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작점과 끝점 두 개의 포인트를 주고 시작점에 갔다가 혹은 끝점에 갔다가 시작점에 가면 한 번의 성공으로 쳐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세 개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1번 포인트에서 2번 혹은 3번 포인트에서 2번 중간에 기준이 되는 어떤 포인트에서 양쪽 끝점으로 가면 그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계산을 해라, 그런 식으로 찍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프로세싱의 자체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 칫솔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 이동거리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수도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니까 하나의 변수가 되어줘야겠죠. int 브러쉬 스코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초기 값은 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브러쉬 스코어가 이 칫솔의 움직임에 따라서 점수가 서서히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별할까요? 아까 우리가 마우스의 움직임을 브러쉬에 적용할 때 직전의 마우스 그리고 현재의 마우스 좌표, 직전의 마우스 좌표가 어딘지 그리고 현재의 마우스 좌표가 어딘지를 이 환경 변수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죠. 직전의 좌표 그리고 현재의 좌표를 알면 당연히 그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 간의 거리를 자기가 계산을 해서 반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dis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dist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지금 바로 한 번의 마우스의 움직임, 직전 좌표에서 현재 좌표로 움직인 이 움직임에서 거리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러쉬 스코어 변수에 현재 브러쉬 스코어 값에 얼마를 더한 값, 거리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직전의 마우스 좌표, Y좌표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X좌표의 거리 이동만 보면 되니까 그냥 0을 주고 현재 마우스 X좌표 그리고 현재 Y좌표는 상관이 없으니까 역시 0으로 두고요. 이렇게 하면 브러쉬 스코어 변수의 현재의 브러쉬 스코어 값에다가 지금 방금 이동한 마우스의 거리 값을 더해줘라 라는 코드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 에러나는 이유는 역시 이 디스턴스 값도 플롯 타입이기 때문에 int로 변환을 해줘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에러 없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값이 얼마 정도로 들어오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보죠. 우리 늘 사용하는 프린트 라인 명령어로 브러쉬 스코어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칫솔질이 진행될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면 돼요. 얼마 정도 사용자가 이 칫솔질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를 넘어가게 컴플릿 판정을 해줄 것인가. 저는 한 요 정도 움직이니까 5000이 넘어가니까 한 5000 정도로 값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수 올라가는 거에 따라 우리의 프로그레스 바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이 진행 상황을 내가 지금 일을 얼마나 닦았구나를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 포지션, 바 이미지가 화면에 적용되기 바로 위에 int 바 포지션이라는 여기서만 잠깐 사용할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이동하도록 한번 짜보죠. 우리가 매핑에 사용할 변수는 당연히 브러쉬 스코어겠죠. 스코어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 프로그레스 바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매핑에 사용되는 변수 역시 브러쉬 스코어가 될 거고요. 브러쉬 스코어는 우리가 정하기로 아까 0부터 5000까지 들어올 건데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면 될까요? 이 바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측정해 놨던 20부터 310까지 이동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임의로 한 5000 되면은 칫솔질이 완료된 걸로 합시다 라고 했는데 실제 값은 5000보다 더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콘스트레인으로 브러쉬 스코어, 브러쉬 점수는 역시 제한시켜라. 콘스트레인으로 브러쉬 스코어를 0부터 5000까지 제한을 줘라 라고 했고요. 여기 매핑도 int 타입에 플롯 타입이 대입이 돼서 에러가 떴으니까 역시 int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면 이제 에러가 뜨지 않고요. 자, 이 위치 프로그레스 바의 X좌표에다가 기존에 변하지 않는 그냥 숫자였던 좌표를 바 포지션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점수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레스 바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는 하얗게 이빨이 전혀 안 닦여진 상태에다가 우리가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빨을 치카 하면 프로그레스 바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5000이 되면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멈춰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커서도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준비한 커서는 0번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거, 1번 칫솔을 꽉 쥐고 있는 거, 그리고 2번 나중에 이 홈 버튼으로 돌아가기, 메인 타이틀로 돌아가기 할 때 손가락으로 포인팅하는 그런 3개의 커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칫솔을 꽉 쥘 때 지금처럼 손이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꽉 쥔 손으로 바뀌는 걸로 한번 바꿔보죠. 일단 그렇다면 이 커서에 3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p이미지 배열 커서즈의 이 어드레스 넘버도 0이라는 고정된 수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변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역시 int 타입으로 커서 넘버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은 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고정된 수 0이 아니라 커서 넘버라는 이 수로 어떤 커서를 표시할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일단 드래그 했을 때 이 위치에 사람들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혹은 터치했을 때 펴진 손이 꽉 잡은 손이 되어야 하니까 이 드래그 함수 안에 커서 넘버는 1, 이 롤오버 된 상태에서 드래그 이벤트가 난 이 상태에서는 커서 넘버 커서 이미지 1번을 사용해라 라고 코드를 짜준 거죠. 실행해보면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 커서가 바뀌는데 분명히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는데도 커서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꽉 쥔 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커서 넘버를 1로 바꾸라는 명령만 줬지 커서 넘버를 다시 0번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준 적이 없죠. 자, 그렇다면 언제 다시 0번으로 바뀌면 될까요? 드래그가 끝난 순간이겠죠. 드래그가 끝난 순간이라는 거는 결국 마우스가 눌렸다가 떼어진 순간, 더 이상 마우스가 눌려지지 않은 순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아주죠. 더 이상 브러쉬 스코어는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만약에 마우스가 눌렸을 때 근데 눌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앞에다가 느낌표, 논리 연산에서 느낌표는 not이라고 뭐뭐가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느낌표 마우스 프레스드는 결국은 마우스가 눌리지 않았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마우스가 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한마디로 드래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해라? 커서 넘버를 0으로 바꿔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드래그 할 때는 손을 쥐고 있다가 마우스를 떼면 다시 펴고, 누르고 움직일 때는 손을 꼭 쥐고 있다가 손을 떼면 커서도 손을 떼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뒤로 가기 홈 버튼에서도 여기 위에 이거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누르는 액티브한 버튼이에요 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줘야겠죠.
요 위치, 지금 우리가 홈 버튼은 885에 Y좌표 20이니까 요 위치에서 이미지 넓이와 높이는 어떻게 아는지 우리 알고 있죠. 그 넓이와 높이를 더한 값으로 조건문을 쳐줘서 만약에 요 위치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아까 우리 세 번째 커서 포인팅하는 커서로 바꿔줘라 라고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 X가 885보다 크고 동시에 마우스 Y가 20보다 큰 상태에서 동시에 마우스 X가 뭐보다 작으면 이미지의 시작 위치 885에 어떤 걸 더한 값? 홈 버튼의 넓이를 더한 값보다 작으면, 그리고 역시 동시에 마우스 Y가 뭐보다 작으면 현재 이미지 시작점 Y 시작점 20에 홈 버튼 이미지의 높이를 더한 값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라? 커서 넘버를 2로 만들어라. 그 외의 상황, 홈 버튼에 롤오버 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 외의 상황 else 어떻게 해라? 홈 버튼에 롤오버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커서 넘버를 0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홈 버튼에 올라가게 되면 포인팅하는 커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칫솔질 할 때는 칫솔질의 브러쉬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스코어가 올라가는 것이 여기 프로그레스 바에 표시가 되고 칫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우가 이빨 닦는 이 애니메이션이 프레임별로 이동을 하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셋업 부분에서 노 커서 명령어로 기존의 윈도우 마우스, 저 하얀 마우스를 이 캔버스에선 보이지 않게 해라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만든 마우스 커서만 이렇게 보이고 포인팅 할 때 그리고 칫솔질 할 때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플로렌스 게임에서 이빨 닦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프로세싱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플로렌스 게임의 요소들을 더 만들고 그렇게 여러 만든 요소들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로 연결되는 컨텐츠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